사람 앞일을 내다볼 수 없듯 모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악 물고 공부했고 전 그렇게 수의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하여 남편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먹을 거랑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 걸로다가 양식 위주로 하세요. 하고 나면 거실 좀 치워주고 메리 목욕까지 시켜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시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아유, 빨리 해야겠네. 우리 큰아들 결혼 안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해서 기쁜데 게다가 수의사라고 하지 뭐예요. 하여튼 우리 큰아들은 날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어쨌든 귀한 손님이니까 잘해요. 큰아드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는군요. 저희 딸도 수의사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아줌마 딸이 수의사예요? 아이고, 용케도 없는 형편에 인물 하나 나왔네. 아줌마 그래도 자랑거리 하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난 아줌마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래도 수의사까지 되고 아주 아줌마 기 좀 살겠어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딸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지금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데요. 그래도 노후에 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 안 지려면 사지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얼른 할게요.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서 수줍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지 멀쩡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철학대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저에게 노후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영인 씨,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줌마 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저자란 말이야? 아유, 오마이갓. 아유, 머리 아파. 그럼 지금 네가 꼴랑 파출부 딸내미 데리고 온 거니? 이럴 순 없지.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유분수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다음 주경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아주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인 걸 알았으면 더 신경 써드렸을 텐데 얼른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희 딸만 봐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서 수의사 된 딸입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딸을 봐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돌아가요. 아가씨 미안한데 돌아가줘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손님한테 돌아가 달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아, 미안해. 그럼 내가 지금 저 파출부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하호호 해야 한다는 거니?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전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달란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하여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 어찌나 초라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고, 뒤이어 엄마까지 뒤따라 나왔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허락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금세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미선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설득할 거야. 지금 엄마가 많이 놀래고 당황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지. 엄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지금 잠깐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순전히 그냥 수의사라서 그런 거겠지. 아마 상견례하고 집안 차이 난다는 거 알게 됐으면 허락하셨을까? 애초에 잘 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해.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그만두게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상처 안 되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선아. 나 때문에 네가 왜 하필 이 집이었는지.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힘들게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엄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영인 씨, 나 가볼게. 엄마 가자.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어? 어디까지나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홀로 저만 바라보시고 살아온 엄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끈질기던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락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사윗감으로 훌륭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하는 집에 시집을 가기란 영 깨름칙한 게 마음이 많이 내키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미선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전화는 통 받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다시피 꼬장꼬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미선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미선이 잘 지켜줄 테니까 어머님이 미선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어떡해. 그리고 사모님이 끈질기게 반대할 건데 나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못 참네. 지금도 이렇게 반대가 거센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구박할 거야. 우리 딸 모자란 거 없어.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저 미선이 마음 돌려서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당하면 됐지. 우리 엄마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 후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느껴져 화끈거렸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인이가 하도 너 아니면 생 마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다만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심란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이 파출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만 알아둬. 아휴, 어머님, 혈압 오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저도 완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쇼킹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돈이 될 수가 있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그새 하도 신경 쓰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사람 앞일은 모른다니깐요. 말해 뭐하니? 어디 가서 큰 며느리인데 내가 당당히 소개할 수가 있어야지. 에휴, 얼굴 화끈거려. 정말 한숨 나온다니까. 동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말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도 영인 씨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제력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저희 엄마 절대 부끄럽지 않으니 그만하셨으면 해요.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꼴랑 수의사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손손 유통회사를 얼마나 크게 한 집인데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하여간 더하다니까. 어머님은 본인들은 뼛속부터 부자였다며 절 대놓고 무시하였고 그런 어머님 옆에 제 아래로 동서들은 절 비웃어댔죠. 물론 예상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제 편이 되어 저를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대신 화내주고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을 남편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참 힘이 되었거든요. 아, 그만해요. 저희 집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지고 보면 그냥 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란 것밖에 없는데 미선이 봐요. 혼자 공부 악착같이 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수의사 된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재수 씨들도 그만하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서 파출부 딸 엄마 앞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니?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던 아줌마 딸을, 아유,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엄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진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재수 씨들도 함부로 입 놀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제 결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이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들도 옆에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냐는 말부터 물으시곤 하였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기로 한 문제이니 엄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선 잘해주셔? 아유, 사모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셔서 너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맨날 생각해. 엄마도 알잖아. 아니야, 잘해줘. 그래도 결혼하니까 덜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잘난 네가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지. 김서방 생각하면 너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생각하다가도 사모님 보면 네가 얼마나 고생할 게 눈에 환하니까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거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이제 사돈이지. 그래도 영인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늦었는데 얼른 주무셔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 너도 잘 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엄마한테 꼭 전화해. 늘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엄마가 참 안쓰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기에 그냥 뭐든 다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의 한 노신사가 큰 개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딱 봐도 매너가 한 몸에 배어 있고 다정다감한 말투의 노신사였죠. 노신사가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 종종 저희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 자주 보는 노신사와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우리 아빠도 이 정도 연세는 됐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금 하고 계신 일, 뭐 어떻게 살아오신 얘기 등을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리만큼 저의 어린 시절과 참 겹치는 게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저희 친아빠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동물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던 거죠. 그렇게 우연히 진료를 보게 되었던 고객이 저희 친아빠였고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랑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되찾을 용기가 없었어. 네 엄마한테도 면목 없고 그 당시엔 너희 할머니가 너무 완강했기도 했고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 같네요. 어떻게 병원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수의사까지 되고 진짜 대견하다. 넌 나 닮아서 어려서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지.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네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니? 저도 얼떨떨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다니. 한 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직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비겁했어. 그때 당시 너희 할머니 얘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상하게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친근감이 확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로 할머니한테 쫓겨나듯이 저와 같이 쫓겨났고 그때 당시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죠. 두고두고 한이 되어 후에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자취를 감춘 뒤라고 했었고요. 그 뒤부터 아빠는 홀로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랑 정말 달라졌어. 여기 내 명함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완전히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하며 저 키우셨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혼 가정이 서로가 너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뭔가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생 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님, 바쁘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내일 저희 엄마랑 막내 동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님네 어머님 이렇게 여자들끼리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려요. 갑자기? 아, 원래 어머님들끼리 종종 식사하신다고 했었지.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셔? 그럼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뭐 어머님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게 저희 집 가풍이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문자만 찍어줘. 내가 엄마한테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동선의 어머님들과 시어머님이 종종 사교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서 조금은 불편하시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니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결혼식 이후 저희 어머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따로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찝찝은 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그 모임에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이 가끔 동선의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나왔으면 하시는가 봐.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그럼 엄마야 시간 되지. 그래, 엄마한테 주소랑 시간 보내.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드리고 좋지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집 파출부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할 얘기도 진짜 많아. 아, 그냥 내일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릴게. 시간도 얼추 맞아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준비만 하고 계셔요. 그래. 너 바쁜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준비만 하고 있을 테니 내일 보자. 우리 딸 체면 안 구기게 예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사돈네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딸 체면 살려줘야지. 미선아, 그럼 내일 보자꾸나. 한편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 주소를 건넸고 엄마는 처음에다가 혼자 내일 가실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고 한껏 치장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동선의 어머니들과 화기애애 떠들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 김에 인사 좀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하고 엄마에게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길래 얼른 쫓아가서 보니 정말 제 눈이 뭘 본 것인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는데 동서 엄마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저희 엄마는 볼을 철서덕 맞은 거예요. 이 말을 덧붙임과 함께 말이에요. 여길 어디라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천치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 왜? 급이 같아 보여? 여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 원참 당장 돌아가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겸상할 때야? 우리 집에서 평생을 파출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겸상을 하려 들어?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기가 막혀서 당장 사과하세요. 무식한 건 당신이잖아. 놀린 입이라고 지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사부인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골치 아픈 집구석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정신 나갔어? 어디서 뺨을 올려다 붙여? 아, 기막혀. 꼴같지 않아가지고. 정 그 자리 즉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선의 어머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아빠께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아빠는 제 문자를 당장 읽더니 쏜살같이 식당으로 날아오셨고 엄마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일이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초대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들, 아빠가 오자 초대박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아빠를 보자마자 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더군요. 정 그 즉시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놀랐어? 내가 당신 뺨을 못 칠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엄마한테 뺨사리를 날려?
당신 내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디서 사람을 하대하길.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한부모 가정, 그것도 파출부 딸내미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신 당장 사과해. 그 사과 받아줄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너희 아빠일 수가 있어?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유통회사예요. 그때 배웠는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아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빠의 아자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던데 설마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참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사돈이라니. 내가 회사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봤네. 당신들이랑 하는 거래 계약 다 파기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봐도 알겠으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선아. 아니, 그래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번 물품 납품 건 저희 쪽 거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제가 상황은 다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미선아, 말 좀 해봐라. 회장님이 오해하시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이 집에서 엄청 고생해가며 일하셨고 그걸 빌미로 파출부 딸이라고 지금까지 저 괴롭혔어요.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막대하셨고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이런 얼빠진 것들이 감히 내 핏줄한테? 내가 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지?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 권력 이용해서 전기유통 무너뜨릴 테니 그리 알아.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같이 머리에 전 잘 되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 역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집은 예전부터 크게 구매 대행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죠. 그런 아빠네 회사에 시댁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려 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거절한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 쪽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었고 오늘 일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미 아빠는 시댁 회사가 손도 못 쓰게 모든 유통 쪽을 다 막아놨어요. 그야말로 시댁 회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제가 가는 길에 아빠와 만난 얘기를 하자 엄마는 막 우셨어요. 다음번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돌고 돌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건가 봐, 엄마. 그래도 아빠 여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사셨대. 내가 동물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아빠 닮았던 건가 봐. 그때 얼마나 힘들던지. 너 업고 나왔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핏줄이니 만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항상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엄마한텐 늘 아픔이고 미안함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찾아서 엄마는 너무 기뻐. 내가 미안하지.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당신 그렇게 나가고 몇 번이고 찾아 헤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찾을 길도 없지.
미안해, 정말. 엄마는 예전 기억과 함께 절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이 아빠를 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떵떵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셨답니다. 저희 아빠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댁 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네가 좀 가서 미선이한테 얘기 좀 해라. 지 남편네 집안일인데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응? 우리 그 회사에 납품 못하면 이번에 회사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파주댁, 아니, 사돈이랑 좋게 풀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줘. 부탁 좀 할게. 아니요. 전 분명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진작 미선이랑 결혼할 때 절연했을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고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미선이 얼굴 보기 민망하고 장모님 뵙기 진짜 죄송스러우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큰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 아니어도 아들 둘이나 있으시니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만.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이 회사 살릴 사람은 너뿐이란 말이야. 에휴,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회사고 나발이고 엄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넌 이 집 장남이라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시댁과 완전 절연을 했다고 하였고, 그 뒤로 시댁은 물류창고 재고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일이 중단이 돼버렸고, 시댁은 결국엔 사채빚을 쓰다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아빠 회사만 믿고 물건들을 엄청 준비해 놓은 대가였죠. 또한 남편은 시댁과 온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굴욕을 일부러 주려고 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조차도 얄밉게 보였겠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끝맺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당한 서러움, 아픈 말에 대한 걸로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저에게 와서 말 좀 잘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빠의 회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저의 곁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업신여긴 결과가 파산에 큰 아들과는 절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를 본인 손으로 내쫓게 된 결과였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친아빠를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주변이 잠잠해질 때쯤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저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2손 2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새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엎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 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불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대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올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수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아,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아,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수리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